이상하게 봐주시. 다 왔어. 나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안보 위협하는 진보당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표자삼천 서신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도민 여러분, 기호 5번 임정엽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운동권 정당이, 주사파 정당이 전주를 점령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타지에서 몰려든 운동권이 1,몇백 명씩이 전주의 거리와 골목까지 장악했다고도 말합니다. 여론조사 부동의 1위였던 저 임정엽의 자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박지원 민주당 후보께서 전주를 방문해 임정엽의 당선이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서 전주 시민들에게 임정엽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주가 반미 투쟁의 기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지금 진보당이 전개하는 운동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폐지 첨언운동입니다. 정당의 정강정책에 의해 벌이는 국민운동이니까 진보당의 이런 운동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이 왜 갈 길 바쁜 전주에서 벌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당시 진보당 후보의 대선 공약을 들여다보니 반미 투쟁 일색이었습니다. 지금 전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할 운동권 당원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진보당 당원들로 점령당했습니다. 전남에서 오고 울산에서 오고 전국에서 전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재선거에 왜 전국에 이런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침체에 빠진 전주, 민생과 경제가 먼저인 전주가 반미 투쟁의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 매스컴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박현원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혔습니다. 죄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였습니다. 진보당에서 밝힌 대선 공약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한미 방위조약 폐기, 그리고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 반미 투쟁 일색입니다. 전주 시민들은 전주가 이런 반미 투쟁의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꾸리면 해산된 통합진보당,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의 실형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진보당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의 통합진보당 시절 통합진보당 후보로 군 의원에 출마해 득표순위 5위를 했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JTBC 방송 토론회에서 위험한 반미 정당의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묻는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답변조차 못하고 회피했습니다. 전주는 기업 유치에도 바쁘고 자녀들의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에도 바쁜 교육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을 반미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반미 투쟁을 벌이면 외국의 기업들도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틀 전인 26일 박지원 민주당 고문이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고문은 임정엽 후보는 김대중 정부 탄생과 성공에 일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서도 임정엽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정엽이 당선돼야 민주당에도 도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고 시민들에게 지원 유세도 하셨습니다.
당원 단계에 따라 무공천을 했지만 임정엽의 당선이 민주당에 도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저 또한 당선되면 즉시 민주당 법당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은 윤석열 정당의 후보를 찍으라는 것도 전주를 반민정당에게 의석을 양보하는 결정도 결코 아닙니다. 진보당은 민주당 무공천 결정이 고맙다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임정엽은 당선되면 윤석열 정당으로 갈 사람이라고 노인분들을 현혹시키고도 있습니다. 지금 선대본부에는 진보당 당원들의 유언비어, 근거 없는 흑색 건전 내용들이 속속 제보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반미운동 정당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 임정엽은 당선되면 즉시 복당합니다.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김건희 특검 실시, 망국 외교 책임자 을사오적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니까 예. 그 내년에 이번이 전주울에서 총선 출마 예정자인 그 민주당 이덕춘 변호사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정계 은퇴를 이제 촉구를 했고, 또 얘기가 하나 더 나와서 엊그제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오셨는데 혼자 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좀 전주 지역 발전이나 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자는데 후보님이랑 같이 등장해서 좀 많이 당황도 되고 많은 의구심을 좀 나타냈어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제 당론이 위배라면 지금 이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에 대한 그 입장은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박 원장께서 모처럼 전주를 오셨으니 이런 기회에 기자실에 들러서 전국 돌아가는 상황과 해안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같이 가자고 극구 제가 사양하는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애끼는 마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선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의상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덕춘 변호사의 그 뭐 탈당 요구 그런 주장을 저는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분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께서 여기 오셔서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서 도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저는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능력 있는 후보를 뽑아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해봐서 이 사람 능력을 안다.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장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임정엽의 당선이 민주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씀을 사실은 그렇게 하셨는데 판단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뭐 이렇게 조용히 운동이나 뭐 지원이나 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당의 원로로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 원로의 역할은 당원 당규 이런 것을 지키는 것도 맞지요. 그렇지만 더 큰 것은 민주당의 정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민주당 세력이 승리하는 것 이것 또한 원로로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균형이 좀 떨어지는 이런 정당의 승리 이건 맞지 않는가 하는가 이런 뜻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후보들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주자들까지 그 이번 선거판을 유리하게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역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그 시중에 생겨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지하시거나 아니면 확인하신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일부 들었습니다. 또 내년에 출마하고 하고자 하는 분들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요. 또 후보들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잠재적 후보군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부 그런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후보군 또는 거론되는 분들은 아직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하도 들리니까 염려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다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 복당 문제도 예. 관심사 중 하나예요. 민주당이나 민주당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여기 도당도 마찬가지고 절대 그 탈당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 복당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복당 문제에 대해서.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당을 이야기하신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보면 이해찬 대표님부터 포함해서 거의 복당을 안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박지원 선배님에 관해서 해당행위 얘기도 일부 이렇듯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꼭 그것을 해당행위로만 보지 않는 것이 민주당 후보가 있어서 다른 정당을 도왔거나 후보와 대적하는 세력을 도왔다면 명백한 해당행위, 또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뭐 저를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원들도 투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좋아한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능력 있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지역 발전과 우리 사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것도 해당 행위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에서 어떤 결정하면 또 따라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이 시기에 멈추게 하고 민주당 정부 다시 구성하는데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살아온 것처럼 또한 일조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저는 그 복당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휘발론을 제기하신 거죠?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가요? 제가 토론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한미 동맹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굴욕적 한미 동맹은 저는 반대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미 동맹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동맹을 반대한다는 그런 답이었고, 근래에 20발, 30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저는 정당하다는 얘기,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무리 얘기도 결국은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그냥 회피하고 안타깝다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에 관해서 후보의 생각은 어떤 건지 저는 답변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도자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확히 자기 정책성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도 후보의 정확한 생각이 어떤 건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촉구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개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역대 최저 이 투표율이 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과 우려감이 지금 많이 일고 있어요. 예. 이 투표율이 각각의 이제 후보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좀 선거 방식이나 앞으로 남은 8일을 어떤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할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작년 선거에서 7가지 투표를 하는 선거에서 전라북도 투표율이 40%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 투표율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30%가 조금 넘지 않을까, 40%는 조금 못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보면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고 국지적인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또 투표하는 날이 공휴일도 아니고 쉬어주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상 많이 투표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은 8일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왜 출마했는지, 일하고 싶어서 출마한 제 꿈이 어떤 것인지, 전주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더 높여볼 생각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